나으리, 제가 죽기 전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 증인의 손목에 난 상처는 대체 무엇입니까? 형틀에 묶인 과부가 피를 토했습니다. 남편을 독살했다는 누명. 그런데 이 여인, 매를 맞으면서도 웃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방금 진범의 정체를 알아냈거든요. 그녀가 삿도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막덕이, 나으리, 제가 죽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 증인의 손목에 난 상처는 대체 뭡니까? 하지만 삿도는 귀를 막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막덕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관아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너무 컸으니까요. 마을 사람 하나, 전현이 정녕 제 남편을 죽였단 말이오. 얼마나 악독한 년이기에. 마을 사람 둘, 아이고, 저런 여편네가 우리 마을에 살고 있었다니. 남편 잡아먹는 암귀신이요. 마을 사람 셋, 삿도 나으리. 전현에게 엄한 벌을 내려주시오. 우리 마을의 수치여.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한 여인의 목숨이 달린 재판인데 증거를 살피기도 전에 온 마을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막덕이는 형틀에 묶인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가에 묻은 피를 닦을 수도 없었습니다. 포졸들이 양쪽에서 곤장을 들어올렸습니다. 삿도, 과부 막덕이. 그대는 남편 돌쇠를 독약으로 죽인 죄를 인정하는가? 막덕이, 아니옵니다. 나으리. 소녀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사옵니다. 삿도, 증인 만석이가 그대 부부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 했고 돌쇠가 죽기 전날 밤 그대가 술을 따라줬다 하지 않았는가? 막덕이, 그것은 말을 잇지 못하는 막덕이를 보며 삿도가 손을 들었습니다. 형방이 곤장을 내리쳤습니다. 헉! 막덕이의 다리에서 살갗이 터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막덕이는 소리를 죽였습니다. 비명을 지르면 지는 것이라고 그녀는 어금니를 깨물었습니다. 형방, 하나, 헉, 형방, 둘, 헉, 형방, 셋. 관아 마당에 곤장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막덕이의 치마가 점점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정신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고개를 들어 구경꾼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속에 남편의 사촌형 만석이가 서 있었습니다. 만석이는 팔짱을 끼고 막덕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을 잃은 과부가 살인범으로 몰려 곤장을 맞고 있는데 그 광경을 보며 웃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죽은 남편의 친척이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막덕이의 눈에 그 미소가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그녀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남편이 죽던 날 밤, 만석이가 건네준 술병, 그의 손목에 났던 긁힌 자국, 남편의 손톱 밑에 묻어있던 무언가.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형방, 열대의 곤장이 끝났습니다. 삿도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삿도, 과부 막덕이 아직도 내 죄를 인정하지 않겠느냐? 막덕이는 피를 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또렷했습니다. 막덕이, 나으리, 소녀는 결백하옵니다. 제 남편을 죽인 자는 따로 있사옵니다. 관아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만석이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막덕이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막덕이, 저기 서 계신 만석 나으리, 그분의 손목을 보시옵소서. 제 남편의 손톱 자국이 선명히 남아있을 것이옵니다. 만석이, 무슨 헛소리를. 삿도 나으리, 전현이 죽을 죄를 지어놓고 이제는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려 하옵니다. 만석이가 소매를 휘휘 저으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삿도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삿도, 만석이,
그대 소매를 걷어 보이시오. 만석이, 나으리. 만석이, 이것은 농사일을 하다가 생긴 상처일 뿐이옵니다. 사또, 농사일? 한겨울에 무슨 농사일이란 말이오? 관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만석이를 바라봤습니다. 만석이는 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이 그를 애워쌌습니다. 사또가 손을 들었습니다. 사또, 저자의 소매를 걷어 확인해 보아라. 포졸 하나, 예, 나으리. 포졸이 만석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만석이가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소매가 거쳐 올라갔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정말로 선명한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4줄기의 자국. 사람의 손톱 자국이 분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목소리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 하나, 저것 좀 보시오. 정말로 손톱 자국 아니오? 마을 사람 둘, 만석이가 돌쇠를 죽였단 말이오. 마을 사람 셋, 아니, 그럼 막덕이는 억울한 거였단 말이오. 막덕이는 형틀에 묶인 채 피를 흘리며 웃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울음과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또가 놀란 눈으로 만석이를 바라봤습니다. 사또, 만석이, 그대 혹시 돌쇠의 죽음과 관련이. 하지만 사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만석이가 포졸들을 밀치고 뛰쳐나갔습니다. 관아 마당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포졸들이 만석이를 쫓아 달려갔습니다. 막덕이는 형틀에 묶인 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막덕이, 여보, 당신이 보고 계시오? 이제 곧 당신의 원수를 밝혀낼 것이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관아 마당의 사람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무 증거도 없이 그저 소문만 듣고 한 여인을 살인범으로 몰아세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막덕이의 다리는 피투성이었고 그녀의 몸은 형틀에 묶여 있었습니다. 아직 진실이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석이는 도망쳤고 사또는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막덕이는 아직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20살이 새색시였지요. 남편 돌쇠와 혼례를 올린 지 석 달째 되던 봄날이었습니다. 돌쇠, 막덕냐, 내가 오늘 장에 다녀왔는데 말이야. 이것 좀 봐. 막덕이, 어머, 이게 뭐예요? 돌쇠, 비녀야, 비녀. 비록 은비녀는 아니지만 나무에 옥을 박아 넣은 거라네. 당신 머리에 꽂으면 예쁠 것 같아서. 막덕이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녀는 비녀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이런 것을 사오다니. 막덕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막덕이, 여보, 이런 거 사올 돈이 어디 있다고. 우리 보릿고개도 아직 안 넘었는데. 돌쇠, 괜찮아. 나 품팔이 나가서 번 돈이야. 당신이 날마다 새벽부터 물레질하고 밭이라는 거 보면 내가 미안해서 어쩌겠어. 이것 하나라도 사주고 싶더라고. 여러분, 가난했습니다. 정말 가난했습니다. 돌쇠와 막덕이 부부는 방 한 칸짜리 초가집에 살았습니다. 땅도 없었습니다. 남의 밭에서 소작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이었습니다. 끼니를 잊기도 빠듯한 살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돌쇠는 성실했고 막덕이는 부지런했습니다. 둘은 서로를 아꼈습니다. 막덕이, 여보, 올해는 농사가 잘 되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도 쌀밥 한번 실컷 먹어보고. 돌쇠, 하하, 쌀밥? 그것뿐이야? 나는 당신한테 비단 옷도 해주고 기와집도 지어주고 싶은데. 막덕이, 에이, 무슨 소리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무슨 기와집을. 이렇게 당신이 건강하고 우리 둘이 함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난했지만 다정했습니다. 그들의 작은 초가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를 못마땅하게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석이, 저것들이 좋아 죽겠구만. 돌쇠의 사촌형 만석이었습니다. 만석이는 마을에서 제법 살림이 넉넉한 집안의 맏아들이었습니다. 논 서마지기에 밭 두마지기를 가진 부자였습니다. 4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간 노총각이었지만 돈이 있으니 마을에서는 아무도 그를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만석이는 처음 막덕이를 봤을 때부터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혼례식 날 신부가 가마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그는 넋을 잃었습니다. 막덕이는 가난한 집 딸이었지만 얼굴이 꽃처럼 고왔습니다. 허리는 버들가지처럼 가늘었고 목소리는 꾀꼬리처럼 고왔습니다. 만석이, 저런 여자가 내 동생한테 시집을 오다니. 아깝군, 정말 아까워.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하지만 행복한 신혼부부가 있고 그 옆에 돈은 많지만 외로운 노총각이 있다면? 그리고 그 노총각이 신부에게 욕심을 낸다면? 이것은 이미 불행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혼례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만석이는 틈만 나면 돌쇠 부부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사촌 동생이 걱정되어 왔다는 핑계였습니다. 만석이, 돌쇠야, 형이 쌀 한 말 가져왔다. 너희 살림이 어려울 것 같아서 말이야. 돌쇠, 형님, 고맙습니다. 이걸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만석이, 아이고, 갚긴 뭘 갚아. 우리가 남이가? 혈육인데. 하지만 만석이의 눈은 돌쇠를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엌에서 물레질을 하고 있는 막덕이를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막덕이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여자의 직감이란 것은 참으로 정확합니다. 남자의 시선에 담긴 욕망을 여자는 금방 알아챕니다. 막덕이는 그날 밤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막덕이, 여보, 형님이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돌쇠, 그래? 형님이 우릴 걱정해 주시는 거지 뭐. 고마운 일이야. 막덕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돌쇠, 무슨 소리야? 형님은 좋은 분이야. 우리 같은 가난뱅이한테 이것저것 챙겨주시잖아. 돌쇠는 순진했습니다. 아니, 순진한 정도가 아니라 어리숙했습니다. 형이 자기 아내를 탐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막덕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모르는 일을 자꾸 말하면 오히려 의심을 살 것 같았으니까요. 만석이의 방문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돌쇠가 품팔이를 나간 사이에 만석이가 찾아왔습니다. 만석이, 아우댁, 계시오? 막덕이, 형님, 오늘은 남편이 집에 없사옵니다. 만석이, 알고 있어. 그래서 왔소. 막덕이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만석이가 문지방을 넘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막덕이는 벽에 등을 붙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막덕이, 형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남편이 곧 돌아올 것이옵니다. 만석이, 돌쇠는 해질 때까지 안 돌아올 거요. 내가 일자리를 소개해줬으니까 먼 곳까지 가야 하는 일이라오. 막덕이, 형님, 제발. 만석이, 아우댁, 솔직히 말하겠소. 나는 당신이 줬소. 당신을 우리 집으로 데려가고 싶소. 내 첩이 되어주시오. 돌쇠 같은 가난뱅이 옆에 있는 것보다 나을 거요. 막덕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사촌 동생의 아내를 첩으로 삼겠다니?
막덕이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막덕이, 형님, 정신 차리시옵소서. 저는 돌쇠의 아내이옵니다. 형님의 동생의 아내란 말이옵니다. 만석이, 동생? 그까짓 동생 하나쯤이야. 내가 돈을 주면 되지. 그놈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당신도 좋은 삶을 살 수 있고, 나도 좋고. 모두에게 좋은 일 아니요? 막덕이는 부엌으로 달려가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막덕이, 형님, 당장 나가시옵소서. 안 그러면 이 칼로 제 목을 찌르겠나이다. 만석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거절당한 남자의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그는 막덕이를 노려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만석이, 좋소. 오늘은 이만 가겠소. 하지만 명심하시오. 아우댁.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얻고 마오. 반드시. 만석이가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에는 분노와 집착이 서려 있었습니다. 막덕이는 그날 밤 돌쇠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돌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막덕이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는 분노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돌쇠, 형님이 그런 짓을 내가 내일 당장 찾아가서 따지겠소. 막덕이, 안 돼요, 여보. 형님은 마을의 양반이고 우리는 가난한 소작농이잖아요. 괜히 건드렸다가 우리만 곤란해질 거예요. 돌쇠, 그래도 이건 아니잖소. 내 아내를 첩으로 삼겠다니. 막덕이, 여보, 제발 참아요. 우리 그냥 조용히 살아요. 형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되잖아요. 돌쇠는 이를 갈았지만 결국 막덕이의 말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돌쇠와 만석이 사이에는 금이 갔습니다. 만석이는 돌쇠가 자기를 피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막덕이 때문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만석이의 가슴 속에는 질투와 분노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얻을 수 없다면 차라리 망쳐버리겠다는 그런 어두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막덕이와 돌쇠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서로를 아끼며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날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만석이는 어둠 속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돌쇠가 피를 토했습니다. 막덕이, 여보.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돌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에서 검붉은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막덕이는 남편을 부축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돌쇠의 몸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두 눈이 뒤집혔습니다. 손발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막덕이, 사람 살려요. 누구 없소. 우리 남편이 죽어가고 있소. 막덕이의 비명소리에 이웃집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돌쇠는 막덕이의 품에 안긴 채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손톱이 검게 변했습니다. 마을 사람 하나, 이건 독을 먹은 것 같은데. 마을 사람 둘, 독. 무슨 독을 먹었단 말이오? 막덕이, 독,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저녁에 술 한 잔 마신 것밖에 없어요. 돌쇠는 막덕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피만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눈이 막덕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놀라움과 고통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듯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막덕이, 여보, 말하지 마세요. 곧 의원을 부를 테니까. 버티세요. 제발 버티세요. 하지만 돌쇠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숨이 끊어졌습니다. 막덕이는 남편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막덕이, 여보, 눈 떠요. 이러지 마세요. 막덕이의 울음소리가 초가집 밖까지 퍼졌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23의 젊은 남자가 갑자기 죽다니. 그것도 피를 토하며 죽다니. 이것은 분명 심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고 건강하던 남자가 갑자기 피를 토하며 죽었다면? 그것도 저녁 술 한 잔 마신 후에? 사람들은 당연히 의심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에게 향하기 마련입니다. 이튿날 새벽, 포졸들이 막덕이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누군가 관아에 고변을 한 것입니다. 막덕이가 남편을 독살했다고. 막덕이는 남편의 시신을 안고 밤새 울다가 기절해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그녀를 끌어냈습니다. 포졸 하나, 과부 막덕이, 내 남편을 독살한 죄로 체포한다. 막덕이, 무슨 소리예요? 저는 남편을 죽이지 않았어요. 포졸 둘, 입 닥치고 따라와. 사또 나으리께서 내 놈을 신문하실 것이다. 막덕이는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벌써 마을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누군가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 하나, 전현이 남편을 죽였다던데. 마을 사람 둘, 아이고, 겉으로는 얌전해 보이더니 속은 시커멓구만. 마을 사람 셋, 가난하다고 남편을 죽이다니. 천하의 몹쓸 년이야. 막덕이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관아 마당의 차가운 돌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사또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또, 과부 막덕이, 고개를 들어라. 막덕이, 나으리. 소녀는 억울하옵니다. 남편을 죽이지 않았사옵니다. 사또, 증인을 불러들여라. 형방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관아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막덕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만석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촌형. 막덕이를 첩으로 삼겠다던 바로 그 사람. 만석이, 소인 만석이, 사또 나으리께 아뢰옵니다. 사또, 그대가 돌쇠의 죽음에 대해 아는 바를 말해보시오. 만석이, 예, 나으리. 소인은 돌쇠가 죽기 전날 밤, 저 여인과 돌쇠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사옵니다. 막덕이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전날 밤 그들 부부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밭에서 일찍 돌아와 함께 저녁을 먹고 술 한 잔을 나눴을 뿐이었습니다. 막덕이는 외쳤습니다. 막덕이, 거짓말입니다. 나으리, 저는 남편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만석이, 거짓말이라니요. 나으리. 소인은 분명히 들었사옵니다. 저 여인이 가난한 살림을 한탄하며 남편을 원망하는 소리를요. 사또, 그래서 그대는 그들 부부가 다투는 것을 들었다는 말이요. 만석이, 그렇습니다. 나으리.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돌쇠가 피를 토하며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사옵니다. 소인은 이것이 심상치 않아 관아에 고변을 올렸나이다. 관아 마당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막덕이는 만석이를 노려봤습니다. 만석이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아니,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막덕이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일이라는 것을, 만석이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는 것을. 사또, 과부 막덕이, 증인의 말이 사실이냐? 막덕이, 아니옵니다. 나으리. 소녀는 남편과 다투지 않았사옵니다. 저 사람의 말은 모두 거짓이옵니다. 사또, 그렇다면 그대 남편은 무엇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는가? 막덕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은 밭에서 일찍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서 받았다는 술 한 병을 들고 왔습니다. 막덕이가 물었습니다. 누가 주었느냐고.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님이 주셨다고. 만석이 형님이. 막덕이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술이었습니다. 만석이가 건넨 그 술에 독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막덕이는 외쳤습니다. 막덕이, 나으리. 저 만석이가 우리 남편에게 술을 건넸사옵니다. 그 술에 독이 들어있었던 것이옵니다. 관아 마당이 술렁이었습니다. 만석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침착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만석이, 나으리, 저 여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옵니까? 소인이 사촌 동생에게 술을 준 것은 사실이옵니다. 하오나 그것은 그저 형제간의 정을 나누기 위함이었을 뿐, 거기에 무슨 독이 들어있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옵니다. 사또, 증거가 있느냐? 그 술에 독이 들어있었다는 증거 말이오. 막덕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술병은 남편이 마신 후 깨져서 버려졌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막덕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막덕이, 나으리, 나으리. 소녀는 억울하옵니다. 사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양반을 의심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증인까지 있지 않습니까? 만석이가 부부 싸움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또는 막덕이에게 형틀에 오르라고 명했습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진짜 범인은 저기 서서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데 무고한 여인이 형틀에 묶여 곤장을 맞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조선의 현실이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힘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억울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막덕이는 형틀에 묶였습니다. 포졸들이 곤장을 들어올렸습니다. 사또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 과부 막덕이 마지막으로 묻겠다. 내 남편을 독살한 죄를 인정하느냐? 막덕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막덕이, 나으리, 소녀는 결백하옵니다. 하늘이 아시고 땅이 아옵니다. 소녀는 남편을 사랑했고 남편도 소녀를 사랑했사옵니다. 소녀가 어찌 그런 짓을 하겠나이까? 사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형집행을 명했습니다. 곤장이 내려왔습니다. 막덕이의 다리에서 살갗이 터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관아 마당에 그녀의 신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만석이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옥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포졸들이 막덕이를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막덕이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곤장 맞은 다리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포졸, 이년아, 잘 있거라. 내일 또 신문이 있을 테니 각오해라. 포졸이 비웃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옥가는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쥐 한 마리가 막덕이의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막덕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대로 죽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죄수, 일어나거라. 아가씨. 막덕이는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늙은 여인이었습니다. 허리가 굽었고 머리카락은 허옇게 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또렷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여죄수, 다리가 많이 상했구나. 이것을 다리에 감아라. 늙은 여인이 자신의 치마폭을 찢어 막덕이에게 건넸습니다. 막덕이는 눈물을 흘리며 받았습니다. 막덕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죄수, 울지 마라. 여기서 눈물은 아무 소용이 없다. 네가 정말 결백하다면 울 시간에 생각을 해야 한다. 여죄수, 나는 이 옥에 3년째 갇혀 있다. 남편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말이지. 너와 똑같아. 막덕이, 누명을. 그럼 할머니도. 여죄수, 그래. 나도 결백해. 하지만 증거가 없었지.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갇혀 있는 거야. 아가씨, 잘 들어라. 누명을 벗으려면 진범의 허점을 찾아야 한다. 그놈이 실수한 부분을 찾아내야 해. 막덕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진범의 허점, 만석이의 허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완벽한 범죄란 없으니까요. 막덕이는 그날 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막덕이, 할머니, 저는 남편이 누가 죽였는지 알아요. 바로 남편의 사촌형 만석이에요. 여죄수, 알고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니야. 증명해야 해. 사또를 설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막덕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기 전날을 되짚었습니다. 남편은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에 술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돌쇠의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여보, 형님이 좋은 술을 주셨어. 오늘 저녁에 우리 둘이 한잔하오. 막덕이는 그때 뭐라고 대답했던가요? 아, 그래요 여보. 제가 안주를 준비할게요. 두 사람은 저녁을 먹고 술을 마셨습니다. 남편은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형님이 화해하고 싶어 하신다며 웃었습니다. 막덕이는 불안했지만 남편의 기쁜 얼굴을 보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석이는 왜 갑자기 화해를 원했을까요? 막덕이를 탐하다 거절당한 그 사람이 말입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었던 걸까요? 막덕이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셨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그리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막덕이도 한 잔 받아 마셨습니다. 하지만 막덕이는 술을 잘 못 마셔서 금방 그만뒀습니다. 남편 혼자 술병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1시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막덕이가 놀라 물었습니다. 여보, 어디 아파요? 돌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벌리더니 피를 쏟아냈습니다. 막덕이, 할머니. 그때 우리 남편이 뭔가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피만 나오고 말을 못했어요. 여죄수, 뭐라고 말하려 했는지 기억나느냐? 막덕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히읗, 허, 헝, 형, 형님? 남편이 형님이라고 말하려 했던 것일까요? 막덕이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막덕이, 할머니, 우리 남편이 형님이라고 말하려 했던 것 같아요. 형님이 자기를 죽였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여죄수,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더 생각해봐. 그날 밤에 이상한 점이 없었느냐? 뭐든지 좋아. 아주 작은 것이라도. 막덕이는 눈을 감고 그날 밤을 되짚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막덕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만석이도 왔습니다. 네, 만석이가 왔습니다. 그것도 이웃 사람들보다 먼저 왔습니다. 막덕이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막덕이, 할머니, 만석이가 제일 먼저 왔어요. 우리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어서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왔을까요? 여죄수, 그래, 그거야. 그놈이 미리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내 남편이 죽을 걸 알고 있었으니까. 막덕이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석이는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독을 먹고 죽을 것을. 그래서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막덕이가 비명을 지르자마자 달려온 것입니다. 막덕이, 할머니,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만석이가 그날 밤 우리 집에 왔을 때 손목에 상처가 있었어요. 긁힌 자국이요. 여죄수, 긁힌 자국? 그건 어디서 난 거지? 막덕이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쓰러졌을 때
손을 허우적거렸습니다. 무언가를 잡으려 했습니다. 막덕이는 남편의 손톱 밑에 무언가 묻어있던 게 기억났습니다. 까만 것이, 혹시 그것이, 막덕이, 할머니, 우리 남편 손톱 밑에 무언가 묻어 있었어요. 혹시 그게 만석이 손목에서 긁어낸 살점이 아닐까요? 여죄수, 그렇다면 만석이가 내 남편을 죽이려 할 때 싸웠다는 뜻이야. 내 남편이 저항했고, 그래서 만석이 손목을 긁었던 거지. 막덕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은 만석이와 싸웠던 것입니다. 독이 든 술을 마시라고 강요했을 때, 아니면 술을 마신 후 만석이가 나타났을 때. 남편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석이의 손목을 긁었던 것입니다. 여죄수, 좋아, 이제 증거가 생겼어. 만석이가 제일 먼저 달려온 것, 그리고 손목의 상처. 이 두 가지를 사또에게 말해. 그럼 만석이를 조사할 거야. 막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만석이는 영리한 사람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계획했을 것입니다. 손목의 상처도 이미 치료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다른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막덕이, 할머니, 만약에 만석이가 상처를 숨기면 어떡하죠? 여죄수, 그럴 리 없어. 상처는 하루 이틀 만에 아물지 않아. 게다가 내 남편이 죽은 지 사흘밖에 안 됐잖아. 분명히 흔적이 남아있을 거야. 막덕이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내일 다시 신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사또에게 말할 것입니다. 만석이의 손목을 확인해달라고. 그리고 왜 그렇게 빨리 자기 집에 도착했는지 물어달라고. 하지만 막덕이는 또 하나 걱정이 들었습니다. 만석이가 오늘 관아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 차갑고 잔인한 눈빛. 그는 막덕이를 없애려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과연 사또가 막덕이의 말을 믿어줄까요? 아니면 또다시 만석이의 편을 들까요? 여죄수, 아가씨, 포기하지 마라. 네가 포기하는 순간 진범은 웃으면서 도망가는 거야. 내 남편의 원수를 갚고 싶다면 끝까지 싸워야 해. 막덕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늙은 여인의 눈에서 강인한 빛이 났습니다. 이 사람도 3년 동안 싸워왔구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막덕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막덕이, 할머니, 저 포기하지 않을게요. 꼭 우리 남편의 원수를 밝혀낼 거예요. 여죄수, 그래, 바로 그 정신이야. 이제 그날 밤을 더 자세히 기억해봐. 분명히 더 많은 단서가 있을 거야. 막덕이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술을 가져왔을 때 술병은 어떻게 생겼었나요? 막덕이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술병은 새 것이었습니다. 아직 봉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붉은 천으로 병 입구를 감싸고 끈으로 묶어놓은. 막덕이, 할머니, 술병이 봉인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심했어요. 봉인된 술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죠. 여죄수, 하지만 그 봉인을 만석이가 미리 해놓았다면? 독을 넣고 다시 봉인했다면? 막덕이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봉인이 되어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만석이가 독을 넣고 다시 봉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막덕이, 그럼 그 술병은 어디서 난 거죠? 만석이가 직접 만든 건가요? 여죄수, 그건 네가 알아내야 할 몫이야. 만석이가 그 술을 어디서 구했는지 밝혀내면 그게 바로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야. 막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술병. 그 술병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술은 이미 남편이 다 마셨고 병은 깨져서 버려졌습니다. 어떻게 찾죠? 여죄수, 아가씨, 병이 깨졌어도 조각은 남아있을 거야. 내 집 마당 어디엔가.
그리고 그 조각에서 무언가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몰라. 막덕이의 가슴에 희망이 싹 텄습니다. 그렇습니다. 술병 조각. 만약 그것을 찾아낸다면, 만약 거기서 독의 흔적을 찾아낸다면, 막덕이는 내일 사또에게 간청할 것입니다. 제 집 마당을 수색해달라고. 술병 조각을 찾아달라고. 하지만 그 순간 옥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포졸이 횃불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포졸, 과부 막덕이, 내 놈에게 전할 소식이 있다. 오늘 저녁 만석이 나으리께서 내 집을 불태웠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라더라. 하하하. 막덕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옥문이 닫힌 후 막덕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집이 불에 탔다니. 그 말은 곧 모든 증거가 사라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술병 조각도 남편의 손톱 밑에 묻어있던 것도 모두 제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늙은 여죄수가 막덕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죄수, 아가씨,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 증거가 사라졌어도 내 머릿속 기억은 남아있잖아. 막덕이, 하지만 할머니, 증거 없이 무슨 수로. 여죄수, 기억해봐. 분명히 뭔가 더 있을 거야. 만석이가 아무리 영리해도 모든 걸 완벽하게 지울 순 없어. 막덕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그날 밤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술병을 들고 왔을 때 그 술병을 건네준 만석이의 모습을 남편이 말했습니다. 형님이 오늘 낮에 밭에서 만나 이걸 주셨다고. 그때 형님 얼굴이 이상했다고.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는 것 같았다고. 막덕이는 또 다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던 중에 잠깐 마당에 나갔습니다.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막덕이도 따라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상하다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와 술을 마저 마셨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마당에 나간 그 짧은 순간 혹시 누군가 집안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혹시 만석이가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막덕이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막덕이, 할머니. 그날 밤 우리 남편이 마당에 나갔을 때 저는 방 안에 혼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뭔가 스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인 줄 알았는데. 여죄수, 그게 만석이었을 수도 있어. 내 남편이 술을 다 마시는지 확인하려고 숨어 있었을 거야. 막덕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석이는 그날 밤 집 근처에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독을 마시고 죽는 것을 확인하려고. 그래서 막덕이가 비명을 지르자마자 달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막덕이, 그리고 할머니, 또 하나 기억났어요. 만석이가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요. 손목뿐만 아니라 두루마기에도 무언가 묻어 있었어요. 까만 얼룩이요. 여죄수, 까만 얼룩? 그게 뭐였을까? 막덕이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죽어가는 상황이라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만석이 옷자락에 무언가 묻어 있었습니다. 흙 같기도 하고 재 같기도 한. 막덕이, 혹시 그게 독초를 빻은 가루가 아닐까요? 만석이가 독을 술에 타다가 옷에 묻은 거요. 여죄수, 그럴 수도 있지. 아가씨, 잘 들어. 내일 신문 때 그 얘기를 모두 해. 만석이가 제일 먼저 달려온 것, 손목에 상처, 옷자락에 얼룩.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죄수가 막덕이에게 바짝 다가왔습니다. 여죄수, 만석이가 왜 내 남편을 죽였는지 그 이유를 말해. 네가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탐욕 때문이라고. 사또가 그 이유를 알면 만석이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 막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만석이는 마을의 양반입니다. 부자이고 힘있는 사람입니다. 과연 사또가 자기 같은 천한 과부의 말을 믿어줄까요? 여죄수, 걱정하지 마.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 네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말이야. 그날 밤 막덕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곤장 맞은 다리가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은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억울한 누명을 쓴 분노, 그리고 만석이에 대한 증오. 모든 감정이 뒤엉켜 막덕이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막덕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는 것은 나중 일입니다. 지금은 남편의 원수를 밝혀내야 합니다. 막덕이는 그날 밤의 기억을 계속 되짚었습니다. 더 많은 단서를 찾기 위해서. 그러다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며칠 전 만석이가 마을 주막에서 누군가와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상대는 얼굴을 알 수 없는 사내였습니다. 두 사람은 구석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 주고받았습니다. 막덕이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남의 일이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막덕이, 할머니, 만석이가 며칠 전에 낯선 사내와 만난 걸 봤어요. 혹시 그 사람이 독을 구해준 게 아닐까요? 여죄수, 그럴 수도 있지. 독초는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분명히 누군가 도와줬을 거야. 막덕이, 그럼 그 사람을 찾아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죄수, 쉽지 않아. 그자가 입을 열지 않으면 소용없어. 하지만 만석이를 압박하면 결국 자백하게 될 거야. 막덕이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지만 진실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만석이의 거짓말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옥 안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포졸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다시 신문이 시작될 것입니다. 막덕이는 곤장 맞은 다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여죄수, 아가씨, 기억해. 절대 겁먹지 마. 네가 떨면 사또도 내 말을 믿지 않아. 당당하게 말해. 네가 결백하다는 것을, 그리고 만석이가 범인이라는 것을. 막덕이, 예, 할머니. 고맙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포졸들이 들어왔습니다. 포졸, 과부 막덕이, 나와라. 사또 나으리께서 부르신다. 막덕이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꿋꿋이 걸었습니다. 관아 마당으로 나가자 아침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또 모여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들 막덕이를 손가락질했습니다. 마을 사람 하나, 전현 아직도 죄를 인정 안 하나? 마을 사람 둘, 뻔뻔하기도 하지. 남편 죽여놓고 발뺌이야. 막덕이는 그들의 말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 과부 막덕이 하룻밤 옥에서 지내며 생각이 바뀌었느냐? 내 죄를 인정하겠느냐? 막덕이, 나으리, 소녀는 여전히 결백하옵니다. 그리고 진범이 누구인지 알고 있사옵니다. 사또, 또 그 소리냐? 만석이가 범인이라는 헛소리 말이냐? 막덕이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막덕이, 나으리, 소녀가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옵니다. 제가 우리 남편이 죽던 날 밤을 다시 떠올려 보았사옵니다. 만석이는 소녀가 비명을 지르자마자 우리 집에 나타났사옵니다. 다른 이웃들보다 훨씬 빨리요. 사또,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막덕이, 나으리, 우리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사옵니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곳이옵니다. 그런데 만석이가 어찌 그리 빨리 달려올 수 있었겠나이까? 이미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옵니다.
관아 마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사또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사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막덕이, 예, 나으리. 만석이 손목에 난 상처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옵소서. 그것은 우리 남편의 손톱 자국이옵니다. 남편이 죽어가면서 필사적으로 저항했던 흔적이옵니다. 막덕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또가 만석이를 바라봤습니다. 만석이는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사또가 손을 들었습니다. 사또, 만석이, 그대 다시 한번 소매를 걷어 보이시오. 만석이, 나으리, 어제 이미 보여드리지 않았사옵니까? 사또, 다시 보여주면 되지 않겠소? 그대가 결백하다면 두려울 것이 없지 않소? 만석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포졸들이 양쪽에서 다가왔습니다. 만석이는 천천히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손목에 붉은 긁힌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네 줄기의 자국, 어제보다 더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마을 사람 하나, 저게 정말 손톱 자국 같은데. 막덕이는 손목의 상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막덕이, 나으리, 저 상처를 보시옵소서. 네 줄기입니다. 사람의 네 손가락으로 긁은 자국이옵니다. 만석이는 어제 농사일을 하다 난 상처라 했으나 지금은 한겨울이옵니다. 무슨 농사일이 있겠나이까? 사또가 만석이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사또, 만석이, 그 상처가 어디서 난 것이냐? 만석이, 그것은, 나으리. 만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막덕이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더욱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막덕이, 나으리, 그리고 또 하나 있사옵니다. 만석이가 그날 밤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두루마기에 까만 얼룩이 묻어 있었사옵니다. 혹시 그것이 독초를 빻은 가루가 아니었을까 하옵니다. 만석이, 거짓말이요. 나으리, 전현이 지금 죄 없는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려 하고 있사옵니다. 만석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전과 같은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사또가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사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쪽에는 가난한 과부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마을의 양반이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사또, 만석이, 그대가 돌쇠에게 건넨 술은 어디서 구한 것이냐? 만석이, 그것은 장에서 샀사옵니다. 사또, 어느 주막에서 샀느냐? 만석이, 그것이, 이름이 기억나지 않사옵니다. 만석이의 말이 더듬거렸습니다. 막덕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막덕이, 나으리, 만석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사옵니다. 소녀가 며칠 전 만석이가 낯선 사내와 주막에서 만나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두 사람은 구석에서 무언가 주고받았나이다. 혹시 그때 독을 구한 것이 아니겠나이까? 만석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만석이, 아니요. 그것은 그저 아는 사람을 만난 것일 뿐이요. 사또, 그 사내가 누구였느냐? 만석이, 그것은 지나가던 행상이었사옵니다. 사또, 이름은? 만석이, 모르옵니다. 만석이의 이마에서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두 손이 떨렸습니다. 관아 마당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 둘, 만석이 표정을 보시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소.
마을 사람 셋, 설마 정말로 돌쇠를 죽인 건 아니겠지? 사또가 손을 들어 정숙을 명했습니다. 사또, 만석이, 그대는 막덕이와 무슨 사이였느냐? 만석이,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사또, 솔직히 말해보시오. 그대와 막덕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만석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막덕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막덕이, 나으리, 소녀가 말씀드리겠나이다. 만석이는 소녀를 탐했사옵니다. 소녀에게 첩이 되라 강요했사옵니다. 하오나 소녀가 거절하였고 그 뒤로 만석이는 우리 부부를 원망했나이다. 관아 마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만석이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만석이, 거짓말이요. 나으리, 전연의 말을 믿지 마시옵소서. 사또, 그렇다면 증인을 세워보시오. 그대가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할 사람 말이오. 만석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증인이 없었습니다. 아니, 있다 해도 막덕이에게 첩이 되라 강요한 것을 증언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또, 만석이, 그대 손목의 상처는 언제 생긴 것이냐? 정확히 말해보시오. 만석이, 그것은 사흘 전쯤. 사또, 사흘 전? 그것은 돌쇠가 죽기 바로 전날이 아니냐? 만석이, 아니. 그게 아니라. 만석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사또가 형방을 바라봤습니다. 사또, 만석이를 형틀에 올려라. 관아 마당이 술렁거렸습니다. 만석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만석이, 나으리. 소인은 양반이옵니다. 어찌 소인을 형틀에 올리시나이까. 사또, 양반이라 해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신문을 받아야 하는 법이오. 순순히 따르시오. 포졸들이 만석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만석이가 발버둥쳤습니다. 만석이, 놓아라. 놓으란 말이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포졸들은 만석이를 형틀로 끌고 갔습니다. 만석이가 형틀에 묶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사또가 다시 물었습니다. 사또, 만석이, 마지막으로 묻겠다. 그대가 돌쇠에게 건넨 술에 독이 들어 있었느냐? 만석이, 아니옵니다. 나으리, 소인은 결백하옵니다. 사또, 그렇다면 손목의 상처는 어디서 생긴 것이냐? 돌쇠의 손톱 자국이 아니라면 무엇이냐? 만석이, 그것은. 만석이의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막덕이를 노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막덕이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또, 형방, 곤장 10대를 쳐라. 실토할 때까지. 형방이 곤장을 들어올렸습니다. 만석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만석이, 안 됩니다. 나으리. 소인은 정말로. 곤장이 내려왔습니다. 헉, 만석이의 다리에서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형방이 다시 곤장을 들어올렸습니다. 형방, 하나. 헉, 형방, 둘. 만석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세대째 곤장이 떨어지자 그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만석이, 사또, 실토하겠느냐? 만석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전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역력했습니다. 곤장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4대, 5대, 6대. 형방, 6. 만석이의 다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관아 마당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막덕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사또가 다시 물었습니다. 사또, 만석이,
그대가 돌쇠를 죽인 것이 아니냐? 만석이, 아니옵니다. 사또, 막덕이를 탐하다 거절당하자 복수하려 한 것이 아니냐? 만석이, 아니라, 하옵니다. 만석이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7대째 곤장이 떨어졌습니다. 만석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입에서 무언가 튀어나왔습니다. 만석이, 그래. 내가 했다. 내가 독을 탔다. 관아 마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만석이가 자백한 것입니다. 사또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또, 뭐라고? 지금 무슨 말을 한 것이냐? 만석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만석이, 내가 돌쇠를 죽였어. 막덕이를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하지만 그 순간 만석이가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이상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만석이, 아니, 잠깐. 나으리, 소인이 잘못 말했사옵니다. 소인은 곤장의 고통에 정신이 혼미하여. 사또, 무슨 소리냐? 방금 자백하지 않았느냐? 만석이, 아니옵니다. 소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만석이가 다시 발뺌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아 마당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막덕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만석이가 자백을 번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사또, 형방, 계속하여라. 형방이 다시 곤장을 들어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관아 문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포졸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들어왔습니다. 포졸, 나으리. 큰일이옵니다. 사또, 무슨 일이냐? 포졸, 만석이 집에서 의심스러운 물건이 발견되었사옵니다. 관아 마당의 모든 사람이 그 포졸을 바라봤습니다. 만석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포졸이 숨을 헐떡이며 관아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천으로 감싼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또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사또, 무엇을 발견했다는 것이냐? 포졸, 나으리, 만석이 집 뒷뜰을 수색하던 중 땅에 묻혀있던 이것들을 찾았사옵니다. 포졸이 천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2가지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는 은비녀였습니다. 옥이 박힌 나무 비녀. 막덕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남편 돌쇠가 사준 바로 그 비녀였습니다. 막덕이는 남편이 죽던 날 밤 그 비녀를 머리에 꽂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난 후 어디론가 사라졌었습니다. 막덕이는 혼란 속에서 잃어버린 줄만 알았습니다. 막덕이, 저게 제 비녀입니다. 나으리, 막덕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또가 비녀를 집어들었습니다. 햇빛에 비친 옥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사또, 이것이 그대의 것이라는 증거가 있느냐? 막덕이, 예, 나으리. 비녀 밑동에 작은 금이 가 있사옵니다. 제가 물레질을 하다가 떨어뜨려 생긴 것이옵니다. 사또가 비녀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정말로 밑동에 작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사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사또, 그렇다면 이 비녀가 어찌하여 만석이 집에 묻혀 있었겠느냐? 관아 마당의 모든 시선이 만석이에게 쏠렸습니다. 만석이는 형틀에 묶인 채 창백한 얼굴로 입술을 떨었습니다. 만석이, 그것은 소인이 모르는 일이옵니다. 누가 소인을 함정해. 포졸, 나으리, 그것뿐이 아니옵니다. 포졸이 천 안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낡고 더러운 헝겊 주머니. 포졸이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열자 안에서 말라비틀어진 풀뿌리 같은 것이 나왔습니다.
시커먼 색깔의 기괴한 모양이었습니다. 포졸, 이것은 독초로 보이옵니다. 마을 의원에게 물어보니 맹독성 초근이라 하옵니다. 관아 마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마을 사람 하나, 저것 봐라. 만석이가 정말로 독을 숨겨두었구만. 마을 사람 둘, 아이고, 저런 무서운 사람이. 동생을 독살하다니. 사또가 독초를 들여다봤습니다. 코를 찌르는 쓴 냄새가 났습니다. 사또는 즉시 주머니를 닫게 했습니다. 사또, 만석이, 이것이 무엇이냐? 만석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사또, 대답하지 못하겠느냐? 그렇다면 내가 말해주겠다. 이것은 네가 동생을 죽이기 위해 준비한 독초가 아니냐? 만석이, 아니옵니다. 나으리. 만석이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막덕이는 비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막덕이는 남편을 부축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만석이가 들어왔습니다. 막덕이를 밀쳐내고 돌쇠에게 다가갔습니다. 뭔가 확인하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막덕이의 비녀가 사라졌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의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만석이는 왜 막덕이의 비녀를 가져갔을까요? 단순한 도둑질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증거였습니다. 만석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증거. 돌쇠가 죽어가는 동안 그가 무엇을 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막덕이, 나으리, 이제 분명해졌나이다. 만석이가 우리 남편을 죽이러 왔을 때 제 비녀를 빼앗아 갔던 것이옵니다. 남편이 저항하는 동안 벌어진 일이옵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만석이가 막덕이를 탐했다는 것, 거절당한 후 복수를 계획했다는 것, 독을 구해 술에 탔다는 것, 돌쇠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봤다는 것, 그리고 비녀를 훔쳐 땅에 묻었다는 것. 사또, 만석이,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다. 그대가 동생 돌쇠를 독살한 것이 분명하다. 만석이, 나으리, 만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습니다. 손목의 상처, 비녀, 독초. 모든 것이 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또, 실토하겠느냐? 아니면 형문을 더 받겠느냐? 만석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관아 마당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만석이의 입이 열렸습니다. 만석이, 그래, 내가 했어. 내가 돌쇠를 죽였어. 관아 마당이 웅성거렸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놀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막덕이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억울함이 풀리는 눈물. 남편의 원수를 찾은 기쁨의 눈물. 그리고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는 슬픔의 눈물. 사또, 이유가 무엇이냐? 어찌하여 친동생을 죽였느냐? 만석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체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석이, 막덕이 때문이요. 저 여자를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돌쇠도 가질 수 없게 만들고 싶었어. 저 여자를 내가 탐했어. 첩이 되라 했어. 하지만 거절당했어. 돌쇠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견딜 수 없었어. 만석이의 목소리는 낮고 쓸쓸했습니다. 관아 마당의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마을 사람 하나, 저런 악독한 놈을 봤나. 욕심 때문에 동생을 죽이다니. 마을 사람 둘, 막덕이가 얼마나 억울했겠어. 남편을 잃고 살인범 누명까지 썼으니. 사또,
어떻게 독을 구했느냐? 만석이 장에서 만난 약초꾼에게서 샀소. 많은 돈을 주고 그놈에게 비밀을 지키라 단단히 일렀소. 사또, 술에 독을 탄 것이냐? 만석이, 그렇소. 봉인된 술병을 구해 독을 타고 다시 봉인했소. 그리고 돌쇠에게 건넸소. 형이 주는 술이니 의심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소. 사또, 돌쇠가 죽어갈 때 그대는 어디 있었느냐? 만석이 집 근처 숲에 숨어 있었소. 막덕이가 비명을 지를 때까지. 그리고 달려갔소. 돌쇠가 정말로 죽어가는지 확인하려고. 막덕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남편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동안 만석이는 숲에 숨어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냉혹한 마음입니까? 사또, 그날 밤 돌쇠와 싸웠느냐? 만석이, 그렇소. 돌쇠가 내가 온 것을 보고 알아챘소. 내가 독을 탔다는 것을 나를 붙잡으려 했소. 나는 그놈을 밀쳤소. 그놈이 내 손목을 긁었소. 하지만 이미 독이 온몸에 퍼진 후였소. 만석이의 고백이 끝났습니다. 관아 마당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또가 탁자를 쳤습니다. 사또, 만석이, 그대는 친동생을 독살한 죄로 사형에 처할 것이다. 그리고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죄까지 더해져 능지처참으로 다스릴 것이다. 만석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포졸들이 그를 형틀에서 풀어 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만석이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사또, 과부 막덕이, 일어서거라. 막덕이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곤장 맞은 다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사또, 그대의 결백이 증명되었다. 이제 자유의 몸이다. 돌아가거라. 막덕이, 나으리, 감사하옵니다. 감사하옵니다. 막덕이는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땅바닥을 적셨습니다. 포졸들이 막덕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관아를 나서는 막덕이를 마을 사람들이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막덕이는 관아 문을 나섰습니다. 석 달 만에 보는 바깥 풍경이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막덕이의 가슴은 차가웠습니다. 마을 길을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막덕이가 지나가자 사람들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거나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을 사람 하나, 저 여자 아니냐? 남편을 독살했다던. 마을 사람 둘, 아니, 누명이었다잖아. 진짜 범인은 만석이었다고. 마을 사람 하나, 그래도 뭔가 찝찝하지 않소? 그 여자 때문에 만석이가 죄를 지은 거 아니요? 막덕이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것입니까? 자기 때문에 만석이가 죄를 지었다고? 막덕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막덕이,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외면했습니다. 막덕이는 다시 걸었습니다. 우물가를 지나는데 빨래를 하던 여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여인 하나, 저것 봐라. 얼굴도 못 들고 다니네. 여인 둘, 그럴만도 하지. 한때는 살인범이었으니까. 여인 셋, 비록 누명이었다지만 그래도 남자를 흘린 여자 아니겠소? 만석이가 미쳐서 동생까지 죽였으니 막덕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석이를 유혹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냉혹함입니다. 누명이 벗겨졌다 해도 한번 씌워진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소문을 더 믿습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을 탓하기 쉽습니다. 막덕이는 자기 집터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집터가 있던 자리에. 포졸의 말대로 집은 완전히 불타 없어졌습니다. 검게 그을린 기둥 몇 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재와 숯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막덕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집,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집, 이제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막덕이, 여보, 당신, 어디 계세요? 막덕이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제 위에 떨어졌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막덕이는 일어섰습니다. 남편의 무덤으로 가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원수를 갚았다고, 누명을 벗겼다고.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돌쇠의 무덤은 작고 초라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무덤답게 비석도 없었습니다. 그저 돌무더기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막덕이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막덕이, 여보, 저예요. 막덕이에요. 이제야 왔어요. 늦어서 미안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막덕이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막덕이, 여보, 당신 원수를 찾았어요. 만석이가 자백했어요. 곧 처형될 거예요. 당신 누명도 벗겼어요. 이제 모두가 알아요. 당신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하지만 막덕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원수를 찾았다 해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누명을 벗었다 해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은 남아 있습니다. 막덕이, 여보,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마을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는 그저 당신만 사랑했는데. 막덕이는 무덤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집은 불탔고 마을 사람들은 자기를 외면합니다. 막덕이는 천천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 어귀에 이르렀을 때 몇몇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막덕이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아낙네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며 말했습니다. 아낙네, 얘야, 저 여자 쪽으로 가지 마라. 불길한 사람이다. 막덕이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불길한 사람. 자기가 무슨 역병이라도 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피했습니다. 막덕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막덕이,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석이가 저를 탐한 것이지 제가 유혹한 게 아닙니다. 남편을 죽인 것도 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외면했습니다. 막덕이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진실이 밝혀졌는데도 막덕이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잔인함입니다. 한번 낙인이 찍히면 그것은 평생 따라다닙니다. 살인범이었던 여자, 남자를 흘린 여자, 불길한 여자, 아무리 결백해도 사람들의 입방아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며칠 후 만석이의 처형일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형장으로 모였습니다. 막덕이도 갔습니다. 남편의 원수가 죗값을 치르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형장에 만석이가 끌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옷은 누더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막덕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증오와 원망이 가득한 눈빛. 만석이, 막덕이, 내 때문이다. 다 내 때문이야. 만석이가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막덕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형리가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만석이의 목이 떨어졌습니다. 피가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막덕이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의 원수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형장을 빠져나오는데 사람들이 막덕이를 피했습니다. 마치 역병 환자를 피하듯 한노파가 침을 뱉으며 말했습니다. 노파, 전연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 저주받은 여자야. 막덕이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 노파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막덕이, 할멈,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석이가 제 남편을 죽였고 저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노파, 네가 예쁘게 생긴 게 잘못이지. 남자를 홀린 게 잘못이지. 막덕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쁘게 생긴 것이 잘못이라니. 이것이 과연 말이 됩니까? 하지만 노파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막덕이는 그날 밤 남편의 무덤 앞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마을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막덕이, 여보,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 원수는 갚았지만 저는 여전히 죄인 취급을 받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달빛이 무덤을 비췄습니다. 막덕이는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떠나라고, 이 마을을 떠나라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막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마을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죽었고, 집도 불탔고, 사람들도 자기를 외면합니다. 차라리 먼 곳으로 가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덕이의 가슴 한편에는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자신은 결백합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떠나야 합니까? 왜 도망치듯 마을을 빠져나가야 합니까? 며칠 후 막덕이는 작은 보따리를 꾸렸습니다. 남은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몇 벌의 옷과 남편이 준 비녀뿐이었습니다. 새벽녘,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막덕이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는데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옥에서 만났던 그 늙은 여죄수였습니다. 그녀도 풀려난 모양이었습니다. 여죄수, 아가씨, 떠나는구려. 막덕이, 할머니, 예, 이제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죄수, 잘 생각했어. 사람들의 입방아는 무섭단다. 차라리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게 나아. 막덕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죄수가 막덕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여죄수, 아가씨는 잘못한 게 없어. 그걸 잊지 마. 당당하게 살아. 막덕이, 고맙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로 떠났습니다. 막덕이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을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막덕이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자기는 정말로 자유로워진 것일까요? 한때 살인범이었던 여자라는 낙인이 어디를 가든 따라다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도 사람들은 자기를 손가락질하지는 않을까요? 막덕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막덕이는 남편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새벽 안개가 산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차가운 이슬이 막덕이의 치맛자락을 적셨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준 비녀와 몇 벌의 옷. 그것이 막덕이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막덕이, 여보, 이제야 제대로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당신 원수를 갚았어요. 만석이는 처형당했어요. 모두가 알게 됐어요. 당신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제가 결백하다는 것을. 막덕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별의 눈물이었습니다. 막덕이, 여보, 당신 누명은 벗겼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이곳을 떠나야 해요. 사람들이 여전히 저를 손가락질해요. 한때 살인범이었던 여자라고, 불길한 여자라고.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레터즈 앉았는데 말이에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막덕이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떠나라고, 새로운 곳에서 살라고, 그리고 행복하라고. 막덕이, 여보, 약속할게요. 당당하게 살겠어요. 제가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당신을 사랑했던 것도, 당신과 함께였던 시간도 모두 소중했어요. 그 기억을 가슴에 품고 살겠어요. 막덕이는 무덤에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산을 내려오는데 해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아침 햇살이 막덕이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막덕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멀리 산 너머로 길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 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 막덕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는데 몇몇 사람들이 막덕이를 보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외면했습니다. 막덕이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막덕이는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마을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집터가, 우물가가, 밭이 모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덕이는 과연 불행한 사람일까요? 남편을 잃고, 누명을 쓰고, 마을에서 쫓겨났으니 불행해 보입니다. 하지만 막덕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막덕이는 고갯길을 넘었습니다. 고개 너머로 또 다른 마을이 보였습니다. 저 마을 사람들은 막덕이를 모를 것입니다. 살인범이었다는 것도, 남편을 잃었다는 것도. 막덕이는 그곳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막덕이는 길가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보따리를 풀어 남편이 사준 비녀를 꺼냈습니다. 햇빛에 비친 옥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막덕이는 비녀를 머리에 꽂았습니다. 막덕이, 여보, 이 비녀 잘 간직할게요. 당신이 저를 사랑했다는 증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결백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막덕이는 다시 걸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막덕이는 한 주막 앞에 섰습니다. 주막 안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막덕이는 주막 문을 열었습니다. 주모가 돌아봤습니다. 주모, 어서 오시게. 혼자신가? 막덕이, 예. 하룻밤 묵을 수 있을까요? 주모, 그럼. 들어오시게. 저녁은 먹었나? 막덕이, 아직이요. 주모, 그럼 밥 한 그릇 드릴 테니 앉으시게. 주모의 말투는 따뜻했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 없었습니다. 손가락질도 없었습니다. 막덕이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중호가 밥과 국을 가져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막덕이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술을 떴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후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밥을 먹는 것 같았습니다. 옥에서도 풀려난 후에도 막덕이는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중호가 막덕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중호, 어디서 오시는 길인가? 막덕이, 저쪽 마을에서요. 새로운 곳을 찾아가는 중이에요. 중호, 혼자 길을 가기엔 위험하지 않나? 가족은? 막덕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막덕이, 남편을 잃었어요. 이제 혼자예요. 중호, 아이고, 그랬구먼.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나. 중호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막덕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막덕이, 괜찮아요. 이제 앞으로 나아가려고요. 중호, 그래, 잘 생각했어. 젊은데 포기하면 안 되지. 여기서 하룻밤 푹 쉬고 가게. 막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을 다 먹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고 허름한 방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막덕이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막덕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 자기에게 비녀를 건네던 그날의 얼굴. 막덕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막덕이, 여보, 잘 자요. 저는 이제 괜찮아요. 당신 덕분에 끝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사랑해요. 막덕이는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곤장 맞는 꿈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막덕이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중호에게 인사를 하고 주막을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셨습니다.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막덕이는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막덕이는 여러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하룻밤 묵었고 어떤 곳에서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점점 고향 마을에서 멀어졌습니다. 점점 새로운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덕이는 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작지만 정겨운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막덕이는 이 마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막덕이는 마을 어귀에 있는 우물가로 갔습니다. 물을 한 바가지 떠서 마셨습니다. 시원하고 달았습니다. 그때 한 아낙네가 다가왔습니다. 아낙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디서 오셨소? 막덕이, 먼 곳에서 왔어요. 새로운 곳을 찾고 있어요. 아낙네, 이 마을에 정착하려고? 막덕이, 가능하다면요. 일자리가 있을까요? 아낙네, 글쎄, 마을 이장님께 물어보면 알거요. 저기 저 큰 기와집이 이장님 댁이요. 막덕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장 댁으로 향했습니다. 이장은 인자한 얼굴의 노인이었습니다. 막덕이의 사정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장, 일손이 필요한 집이 있긴 하오. 과부 댁인데 혼자 사느라 힘들어하오. 당신이 도와줄 수 있겠소? 막덕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장, 좋소. 그럼 저쪽 집으로 가보시오. 막덕이는 그 집으로 갔습니다. 과부는 막덕이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밭일을 하고 물레질을 했습니다. 막덕이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과부는 막덕이를 신뢰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막덕이는 그 마을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막덕이를 좋아했습니다. 부지런하고 착한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막덕이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막덕이는 집 앞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막덕이는 비녀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이 사준 그 비녀. 이제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막덕이, 여보, 저 잘 살고 있어요. 당신이 바랐던 대로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막덕이는 비녀를 다시 보따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났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막덕이는 그것이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고, 응원하고 있다고. 여러분, 막덕이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던 과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낸 여인.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며 새로운 곳으로 떠난 용감한 사람. 막덕이는 결국 자기 삶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쓰러졌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막덕이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사랑은 잃지 않았습니다. 마을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행복을 찾았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행복을, 누가 뭐래도 당당한 삶을.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막덕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자기 결백을 주장했고, 진범을 찾아냈고, 새로운 삶을 개척했습니다. 그 끈기와 용기가 결국 막덕이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명을 쓰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막덕이를 기억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그리고 당신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막덕이처럼 말입니다.